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데이트를 할 때 어디를 가면 좋을지, 혹은 처음 만날 때 어디를 가면 좋을지, 그리고 뭐 이런 곳에 가면은 여성들한테 이제 어필할 수 있다, 자연스럽게 어필할 수 있다. 그런 이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게 진짜 궁금해요, 요즘에는. 저는 이제 요즘에 그 호두와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그 일 때문에 뭐 어디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회사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핫하고 어디가 뭐 이런 거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처음에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려고 그럴 때 예전에 내가 갔던데 거기 괜찮은데 거기 아직도 있나? 안 망했나? 뭐 약간 이런 그게 있거든. 업데이트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윤수 씨의 최근 한참 연애하고 있는 윤수 씨의 그 업데이트된 정보 많이 궁금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완전 젊지는 않잖아요. 20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30대 정도면 그래도 뭐 우리가 뭔가 이제 좀 메인스트림에서 삐져나가는 곳들을 이렇게 좀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뭐 메인스트림부터 알고 싶은데 나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면 여전히 뭐 건대 앞에 건대 앞에는 사람 지금도 많아요. 거기는 거기 뭐가 있길래? 거기에 술집 많지. 네. 아직도 그걸 못 벗어났어요? 연애는 무조건 술집이다? 아니 메인스트림이 그렇다는 거야. 메인스트림이. 여전히 장사 잘 되는 곳은 건대, 강남역, 뭐 그 정도 있고 이태원은 저번에 코로나 이슈 때문에 완전히 마탱인 것 같고. 이태원 안 가겠네 사람들. 네. 뭐 홍대, 합정 이쪽도 지금 좀 마탱인 것 같고 연남동은 괜찮고. 청담동, 압구정동 이쪽은 어떠세요? 그쪽은 사실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게 좀 단가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타겟이 한정적이다. 타겟이 좀 한정적이죠. 이제 을지로가 이제 요즘 한참 이렇게 좀 괜찮은 이제 그런 구역인데 사실 근데 저는 을지로도 메인스트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어렵죠. 네. 그 예전에 한참 뭐 문정동이 힙하다라는 얘기인데 그 문정동은 힙해지기 전에 맛이 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러죠? 송파는 그게 송파의 근본 아닌가 이제 어쩔 수 없는 한계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정동 송파는 아니죠? 송파 문정동. 그런가? 네. 아니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히려 송파 쪽에서는 신천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좀 꾸준히 이제 장사가 되는 그런 구역이죠. 그래서 물레동 얘기한다는 거 착각했어. 물레동은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은 물레동은 그러니까 일단 서울권이라고 보기엔 너무 외곽지에 있고 그렇다고 이제 그 경기 이제 서남부권 친구들이 놀기에는 안양일본가나 뭐 부천, 부평 이런 곳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나 뭔가 특별한 그런 이제 메리트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물레동은. 그러니까 물레동이 핫해진다는 게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었어.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요즘에 물레동은 조금 우울하긴 한데 그래도 그거와 뭐 개의치 않고서는 이렇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있기는 합니다. 네. 거기가 좋더라고요. 저 최근에 가본 건데 그 홍대 쪽이긴 한데 마포 그 발전소. 당연히. 네. 그 앞에 그 라인들이 되게 예쁜 거 많던데. 거기가 이제 예쁜 가게가 많죠. 이제. 거기에 이제 필두가 되었던 게 이제 앤서사이트라는 이제 커피숍인데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이제 뭐 젊고 감성 좋은 가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겼죠. 우리의 친구 거기 어디야 더블러버 안경파리 친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번 가보시는 거 좋습니다. 거기 예쁘고 맛있는 가게들 많고 뭐 안경파리 친구네 가가지고 안경 하나 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연남동은 뭐 여전히. 네, 연남동은 연남동이 서울 서부권에서는 최고예요 요즘에. 근데 그 연남동이 되게 제가 느낀 건데. 뭐가 엄청 핫해가지고 사람들 줄 서졌다가 금세 없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지대가 너무 비싸서 그래요. 거기가 임차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그 구조로 해가지고 망한 대표적인 동네가 경리단길이거든요. 그죠. 네. 연남동도 지금 대기업이 뭐 들어서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던데. 네, 대기업은 못 들어서죠. 거기는
그러니까 콘텐츠가 끊기는 순간 그냥 그 지역이 그냥 끊겨버리는 순간 그런 지역이 망해버리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교통이 너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 못 대고 대기업들이 거기에 대자본을 밀어넣기에는 이제 좀 그 어렵죠. 투자 심의가 안 넘어가는 거죠 이제 거기. 근데 연남동이 그러니까 줄 서는 가게면 잘 된다는 전제인데 네. 줄 한참 쓰다가 어느 날 몇 달 있다 가보면 없어지고 그러는 거 보면 돈을 모아서 딴 데로 옮기나? 이거 약간 교두보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임차료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사실 장사가 좀 잘 되고 핫해진다라고 했을 때에 월세를 내고 거기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벗어나게 좀 세가 비싼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걸 규제를 하자니 그거는 또 이제 자유시장 경제에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참 풀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인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이제 이 임차료로 흘러가면 그렇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돼, 이제. 꼰대지, 꼰대지. 자, 메인스트림부터 다 살펴드릴게요. 서부권에서는 연남동, 동부권에서는 건대, 그리고는 이제 남부권에서는 이제 그 강남역.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구역이 있고, 북부권은 뭐 없죠. 뭐 연신내가 거기에 들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렇게 거기서도 연애는 하겠죠, 사람들이. 연애는 하죠. 거기도 연애는 해야지. 자, 이렇게 세 개의 트라이앵글이 있는데 요거 메인스트림만 가져가기에는 뭔가 좀 약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뭔가 더 다른 재미가 있는 그런 구역들이 이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역들을 몇 군데를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일단 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을지로. 을지로에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철공소라든지 인쇄소라든지 그런 것을 했었던 그 건물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새로운 이제 가게들을 차리고 뭔가 본인의 취향이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업장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오라고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을지로는 지금 되게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고 그리고 을지다락. 을지다락 그 누구죠? 우리 그 582 친구 그 친구 누구지? 그 건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카페하고 그거 하는 친구 있잖아요. 네. 아조도 있고 뭐 많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을지로 재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을지로가 재미있을 수 있다고 저도 느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트렌디하고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와 뭐 분위기를 갖춘 가게와 완전히 나 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봤을 법한 무슨 이런 가게가 6.25 전쟁 직후 같이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또 어떻게 보면 그 동네만의 그 매력이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저는 이제 도시가 성숙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옛 것과 현대적인 것이 이제 같은 지역 안에 이제 어울릴 수 있어야지 저는 도시가 성숙하는 거라고 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거는 좀 뜬다 하는 느낌이 오는 데는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밀어버리죠. 그냥 밀어버리고 새로운 동네가 돼버렸었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뜨는 데가 여기저기 있다는 거는 그나마 그거는 좀 수요가 골고루 분산된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보면 오래된 도시들 보면은 그렇게 젊은 것과 늙은 것이 이렇게 동시에 이제 어우러지는 그 풍경들을 자주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게 저는 좀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을지로는 뭐 성호 형 말한 대로 되게 오래된 뭐 다방이라든지 뭐 노포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노포가 뭐예요? 오래된 뭐 가게들 있잖아요. 뭐 점포할 때 포? 포자 해가지고 뭐 술집이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그런 가게들도 있고 동시에 이제 되게 젊고 뭐 동시대적인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걸 번갈아 가면서 즐기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을지다락만 해도 무슨 제육볶음집 위층이에요. 그리고 좀 재밌는 게 을지로의 문화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게 좀 재밌어요.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어떤 20대 초반에 되게 타겟팅 해가지고서는 뭐 완전 소주로 조지는 그냥 그런 가게들이 다 주류거든요. 이제. 애들 막 길바닥에 날 부러져 있고 정말 난리도 아니죠. 밤에 가면. 그렇죠. 그리고 연남동 같은 경우에는 뭐 연남동에 또 오래된 가게들 뭐 진진 같은 데들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너무 팬시해요.
그 가게들의 주류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젊고 약간 좀 뎁스가 없는 그런 가게들만 이렇게 몰려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이제 연남동을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가잖아요. 거기 뭐 이렇게 뭐 오래된 중국집들 좀 있죠.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는 좀 이제 윤수 씨가 얘기한 그 느낌인데 거기에서 굴다리 넘어서 약간 연희동 쪽으로 좀 가면 거긴 또 괜찮지. 거기는 또 역사가 유구한 그런 식당들이 또 줄비하게 놓여져 있는 동네잖아요. 연희동 구역은 괜찮지, 거기는 또. 근데 을지로는 그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재되어 있죠, 혼재. 다양한 네. 취향에 이제 좀 부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게 너무 두 가지 정도 약간 그 난관이 있는 게 첫 번째는 이 을지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 또래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게 썩 좋지가 않더라고요. 아, 거기를 왜 가냐, 이런. 거기서 뭐 약간 이런 반응이 일단 나오기가 쉽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주차나 뭐 이런 문제. 아, 주차는 진짜 시궁창이지. 예, 지금. 예. 그게 좀 한계를 그 지역을 어느 정도 발전하기 위해서 연남동도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다른 동네 뜨는 거에 비해서 정말 오래 걸린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주차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럼에도 그 주차의 장벽을 넘어서면서 섰던 거거든요, 연남동은. 근데 그럴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예. 을지로가 주차가 좀 안 좋긴 안 좋습니다. 그 대형이나 공영 주차장 같은 게 몇 개 없어가지고 좀 주차가 어렵긴 한데 그럴 때 티맵 주차라는 앱을 쓰시면은 그거는 주차장 주차장 본인이 정보 찾을 수 있습니다. 끝뜻을 다 못 펼치고 한 그런 영역 아닌가요? 그 영역이?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울 주차는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차는 없지만 서울 주차는 잘 아는데 티맵 주차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을지로 쪽, 그러니까 서울 중구 쪽 데이터베이스가 상당히 잘 되어 있으니까. 티맵 주차라는 게 앱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주차장 찾는 앱이요? 예, 주차장 찾는 앱. 티맵 좋은데네. 주차하고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앱을 이제 병용해서 쓰시면 티맵 주차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모두의 주차장이 좀 더 데이터베이스 품질은 좋아요. 근데 중국 쪽 데이터베이스는 둘이 비등해요. 모두의 주차장 추천해드립니다. 티맵 말고 모두의 주차장 쓰세요. 그거 괜찮아요. 첫 마디가 티맵이더니 이제 또 모두의 주차장. 다시 생각해보니까 모두의 주차장이 나은 것 같아. 네. 그렇답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좀 극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을지로를 몰라서, 그러니까 을지로의 현황을 몰라서 그쵸. 좀 접근하기 우리 어려워하시는 또래는 모르는 분들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뭐 어떻게 뭐 말로 이렇게 해설해 주는 수밖에 없죠. 말하면서 이제 자료 그렇죠. 보여주고, 뭐 카톡으로 이제 뭐 사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근데 뭐 보여주고. 북촌, 서촌 이쪽도 요즘에 사람들이 좀 가던데 거기는 왜 얘기를 안 해요? 그것도 이어서 갈게요. 네. 자, 아무튼 을지로는 이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북촌, 서촌 요쪽 얘기해 드릴게요. 서촌은 사실 서촌은 몇 개의 가게가 괜찮은 거지 그 동네 전체가 좋은 건 아니에요. 거기는. 그렇군요. 서촌은 약간 좀 낙후되었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치. 시장 같은 느낌도 좀 있고. 그 노포 모드를 좋아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를 뭐 소화하실 수 있겠지만 그 몇 개의 가게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막 엄청 썩 매력적인 그런 동네는 아닙니다. 근데 서촌 쪽에서는 내자동이라는 동네가 또 괜찮고요. 그 서촌에 바로 붙어 있는 그 경복궁역 쪽에 이제 그 내자동이라는 동네에 좀 괜찮은 술집이 많으니까 그쪽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북촌 쪽은 괜찮아요. 북촌 괜찮아요. 북촌에서 삼청동으로 가는 이제 그 길 라인이 그렇죠. 되게 좋은 가게들이 많습니다. 많죠. 네. 그래서 북촌은 뭐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렇고 되게 데이트하기 되게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쪽 동네 한번 좀 가보시는 거, 그 주말 데이트로 좀 이렇게 길게 시간 쭉 오래 두면서 이렇게 여기저기 구경하고 그러기에 되게 좋은 동네입니다. 북촌. 근데 북촌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 연휴 제 휴가 때 삼청동 뭐 이렇게 그 북촌 이런 데도 좀 가봤거든요. 근데 그때 주말이 아니고 주중이고 그 다음에 뭐 비도 오고 뭐 이러니까 요 가게들이 거의 이 한 동네에 있는 가게들이 일거에 다 휴가를 가버리고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재수가 없었네. 네. 그때는. 다른 동네는 그래도 그렇게까지 얘네들이 한꺼번에 단체 행동을 안 하거든요. 여기 완전 단체 행동을 하더라고. 북촌에서 업장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제 업주들은 다른 지역 업주들 예컨대 뭐 연남동이나 뭐 건대나 이런 데 업주들은 하루 장사 닫으면은 그만큼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뭐 임차료 내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그런 업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북촌 쪽은 그게 좀 덜한 것 같아요. 이제 오래 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유가 좀 장사에 있어서. 목숨을 안 걸어. 그래서 그냥 닫어 씨발 그냥 이게 되는 그냥 그런 분들이 맞습니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만큼 또 매력이 있으니까. 고집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맛볼 수 있죠. 거기가는. 그렇죠. 북촌 괜찮고 또 하나 또 소개시켜드릴 만한 데가 이제 성수 요즘에 이제 한참 이제 좀 핫합니다. 요즘에. 아, 형 성수 말도 못하죠. 어제도 제가 갔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경험해 보셨잖아요. 성수 썰 좀 풀어주시죠. 아, 그러니까 성수동은 좀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건 항상 그 한계가 있는 게 승준이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술을 잘 안 먹잖아요. 이게 술로 안 넘어가면 이 컨텐츠가 좀 막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데이트할 때 만약 뭐 데이트를 한다고 쳐요. 술을 안 마셔요? 뭐 해요 그러면? 헤어져야지. 집에 가는 거. 야. 진짜 답이 없네. 그러니까 그냥 헤어지기가 아쉬우면 뭐 다른 거가 있죠. 근데 다른 것 좀 소개해줘요. 저기도 여기 올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친구들하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네, 뭐 다른 수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거죠. 거기까지 알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거 진짜 어렵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데이트의 코스라고 하면은 술이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술이 없는 상황을 뭐 예전에 이제 저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술이 없는 상황을 데이트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만드는 거는 술 안 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술을 별로 많이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술을 엄청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 자체가 둘이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친해지는 게. 초반에 친해질 때는 술을 좀 먹죠. 노력해서. 네, 노력해서 소주 하나 시켜가지고 뭐 2잔씩 먹던 뭐 하여튼 좀 먹어요. 좀 먹고 좀 그래서 좀 용기들을 서로 좀 내려고 하죠. 서로. 네. 근데 이제 많이 먹지는 못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친해지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더 이상 이런 출혈 경쟁을 하지 말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술을 안 먹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별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술 안 먹고 친해질 수 있는 방법 뭐 있기야 있겠지만 상당히 어렵겠죠. 왜냐면 이제 밖에서만 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는 그 전제라면은 9시도 아니고 한 8시 반부터 갈 데가 없어요. 그치. 식당들은 다 문 닫고 뭐 요즘에 또 연장 근무 밤에 근무하면은 뭐 1.5배 줘야 되고 뭐 이러니까 웬만하면 다 문 닫아버린다고. 뭐 운영하는 식당들도 다 이제 주점 겸 식당을 하는 그런 상태로 이제 전환이 되죠. 네,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못 해드리겠으니까 뭐 알아서 고민해 보세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거는. 자, 그런 의미에서 성수가 뭐 예쁜 주점들도 많고 주점에 앞서서 식사할 만한 곳들도 많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 식당들이 원래 전통적으로 식당을 쭉 해왔던 대하고 뭐 패션하다가 갑자기 식당을 열었는데 대박나는 데하고 뭐 이런 데가 좀 혼재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성수동 쪽은. 그런데 그 후자 쪽들이 되게 매력적인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감각이 좋은 그런 가게들이 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어디죠? 우리 5cm 행사했었던 창고 같은 데 맞죠. 그런 데도 있고 저기 지난번에 승준이가 얘기했던 그 패션 브랜드인데 뭐 캐릭터 이거 하고 그게 뭐죠? 스테레오 바이너. 거기서 오픈한 그 식당은 어저께 밤에 잠깐 봤거든요. 근데 밖에서 봤을 때도 그 동네에서
유독 좀 힙해 보여요. 어. 근데 사람들도 꽉 차 있어가지고 거기서 밥을 못 먹었어요. 그게 거의 문 닫을 시간이었는데도. 그 우리가 명사가 약해가지고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두 가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해해 주세요. 찾아보시면은 네. 좀 나와요. 네. 지금 이 정도의 키워드만 하더라도 찾을 수 그럼. 있어. 이 정도로도 못 찾으면 못 가는 거야. 그건 그냥 네가 재능이 없는 거야.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 그거는. 야, 어떻게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씬이라는 또 요즘에 또 한참 이렇게 셀카로 유명한 그런 또 가게가 있고 씬이라고 있는 건지 세느라고 있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좀 모르겠는데 그런 또 가게가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가니까 예쁜 아가씨도 엄청 많더라고 거기는. 그리고 그리고 거기도 있어요. 저기 뭡니까 성수동인데 제 로건이 하는데. 거기 호스팅 하우스. 호스팅 하우스. 거기도 괜찮던데. 호스팅 하우스 바가 되게 괜찮아요. 거기. 거기 바의 품질이 예상외로 되게 괜찮았었어요. 가격도 좋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네. 맞아요. 호스팅 하우스 괜찮으니까 한번 가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스피닝 울프라는 가게가 있거든요. 이제 그 가게가 뷰가 일단 되게 좋아요. 11층인가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좀 시간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성수도 쪽에 되게 예쁜 가게들이 많고 또 데이트할 만한 곳들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거기 추천해드리고 혹시 또 생각나는 구역 있으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는 또 그쪽도 요즘에 최근에 가본 건데 여기 가까운데 순천향병원 네. 그쪽에 네. 그거 뭡니까 무슨 뮤직? 사운드 안남? 네, 사운드 안남. 사운드 안남도 되게 콘텐츠가 다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되게 독특한 책들만 이제 셀렉팅 해가지고서 이제 파는 이제 서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아주 기가 막힌 극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식당들도 좀 예쁘고 그런 것들 좀 있고요. 1호식도 있고 뭐 거기 커피 유명한 그 집도 있고 그래서 한 건물인데 건물이 그러니까 컴플렉스예요. 그 안에 이제 되게 다양한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요. 쇼핑몰 느낌은 아니고 뭐 하여튼 그렇지만 약간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동일한 구조의 건물이 문정동에 있는 가든5인데 가든5의 품질하고는 다르죠. 진짜 다르잖아요. 거기하고. 그래서 사운드 한남동에 있습니다. 한남동 순천향병원 바 이제 옆 건물인데 거기에 한번 또 추천해드립니다. 거기 괜찮고 한남동 윗동네 쪽에 되게 예쁜 거 많죠. 거기 가면 거기 현대카드 뮤직 라이브러리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계단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소규모 이제 사업장들이 되게 많은데 거기에도 또 재밌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으니까 한남동은 여전히 괜찮아요. 이태원은 경기가 많이 죽었는데 한남동은 또 아직 살아 있습니다. 동네 부심? 뭐 어차피 내 집도 아닌데 이거 상관없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거는 여기니까 내가 특별히 얘기하는 데가 하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아끼는 동네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역사가 길어요. 제가 20대 때부터 있었던 데예요. 강북강변도를 쭉 따라서 마포대교에서 좀 지나가지고 이제 홍대 쪽으로 가는 길 쪽으로 이렇게 좀 가다 보면 길가변에 괴르츠라는 데 이름의 카페? 레스토랑, 바 뭐 이런 데예요. 괴르츠 이렇게 찍어놓는데 여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안에 딱 들어가면 되게 안에가 좀 고급스럽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통적인 느낌의 고급스러운 거예요. 클래식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양식을 파는데 일반 경양식보다는 좀 더 포멀하면서 그러면서 어설프게 뭐 양식한다고 맛이 없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음식도 괜찮고 그 다음에 바로서도 뭐 잔술로 종류나 뭐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강변 뷰를 굉장히 멋있게 보일 수 있게끔 해놨어요. 거기가 5층인가 꼭대기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창가 자리를 예약을 하면 식사와 술과 뷰 이게 3박자가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웬만한 사람 잘 모르고 마포대교 북단 인근에 있는 네. 괴르츠라는 가게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말씀만 들어서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기. 네네네. 그러면 저도 하나 추천해드릴 만한 가게가
아 이거는 좀 까기 그런데. 까. 그런데. 나도 깠잖아. 아, 네. 베르친 정말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을지로 인근에 있는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그 바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근데 여기를 왜 안 가려고 했냐면은 자리가 몇 개 없어. 그래갖고 제가 그 손님이 너무 많이 가면은 그러면 제가 못 앉기 때문에 그래갖고 이제 추천을 안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희 을지로에 얼마 전에 이제 타이거 디스코라는 DJ가 바 타이거 디스코라는 이제 그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 을지로 3가역 근처에 있고요. 아, 아까 얘기했던 그거네? 그 주인 아저씨 불쌍하다 그러면서 그걸 안 까? 왜 그러냐? 두 개의 마음이 있는 거야, 두 개의 마음. 야, 지금 광고를 해줘도 못할 판에 지금 안 깐다고. 근데 이 가게가 진짜 또 요즘에 이런 그 LP바들이 한참 붐이다 보니까 이제 그 비슷한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생기기도 했고 또 그 근처에는 되게 또 전통의 명가인 전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몇 년 안 되긴 했지만 그 평균율이라는 가게가 이미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봤죠 우리 그 앞에 지나가봤죠. 예. 그 옆에 바로 옆에 거기 그 뭐였더라? 그 바로 그 우리 갔었던 그 가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LP바들이 있긴 한데 요 바는 약간 좀 차별화가 되어 있는 게 그 가게 사장님이자 점원이자 서빙을 하는 분이 DJ이다 보니까 음악까지 동시에 틀거든요, 이제. 바쁘시겠네. 네. 굉장히 바빠 보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진짜 너무 바빠 보여요, 이제. 근데. 야, 그런데 광고를 안 해줘. 직원 하나 쓰게 도와줘라.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이제 디제잉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뭐 CDJ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LP 다 꺼내가지고서는 하나하나 다 이제 디제잉을 하는 그런 가게예요. 그러다 보니 좀 바쁜 게 아니겠네. 게다가 이제 이분이 또 워낙 또 이제 또 음악에 대해서 이제 좀 그 옛날 음악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노래의 선곡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근데 보통 이런 바들은 이제 그 홀이 이제 중앙에 있고 그래서 이제 홀 근처에 의자들 여러 개 있고 해가지고 좀 왁자지껄한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는 이제 클래식 바처럼 이렇게 닫지 않아 이렇게 길게 쭉 있고 그냥 닫지에 이렇게 쭈루룩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술을 마시는 그런 구조예요 이제. 테이블은 따로 없어요? 네, 테이블이 없어요. 그 구조 자체가 돈 벌기 힘들게 만들어놨네. 저도 그런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건 뭐 제가 할 고민은 아니니까. 타지가 길어요? 타지 별로 안 길어요. 7테이블. 7석. 7석? 7테이블도 아니고? 7석. 하루 매출 얼마를 보고 하는 거지 지금? 네. 그래서 안 깔려고 했지만 까야 되겠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자, 아주 훌륭한 음악과 그리고 훌륭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빠지지 않는 정도의 이제 술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작지만 알찬 가게가 있습니다. 을지로의 그 을지로 3가에 바 타이거 디스코라는 곳이 있으니까 심심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가 풀석으로 2타임 돌아도 별 매출이 안 돼요. 우리는 머릿속에 이게 따다닥 갯도가 나와요, 이제. 매출 얼마고 이런 게 딱 돌아가죠. 자, 그런 가게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네. 그리고, 데이트를 하기에 되게 좋은 장소가 있는데, 저는 남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남산에. 좀 올드 패션 아닌가요? 그렇죠. 굉장히 올드 패션이죠. 요즘 누가 남산 가. 그러니까요. 근데, 남산에 뭐 사람들 피해 다니는 건가? 뭐 숨겨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남산에 올라가면은 그냥 버스로 올라갈 수 있어요. 남산 주변에 이제 노란 버스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노란 버스 타면 이제 버스로 올라갈 수 있고 저기 어디야 저기 어디지? 거기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그 큰 사거리 어디죠? 신세계백화점 앞 본점 앞에 그 명동 명동사거리 거기 앞에 그게 있어요. 그 한국은행 사거리. 거기에서 한 블럭 더 그 남산 쪽으로 와가지고 거기 이제 케이블카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네, 너무 돌아갔는데. 케이블카를 타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이제. 네. 돈가스 집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거기 돈가스 집 많죠. 거기. 그래서 남산을 올라가서 뭐 야경이 좋아요. 야경 이렇게 좀 구경하시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또 남산에 또 이런저런 F&B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이런저런 것도 이제 사드시다가 그러다가 걸어 내려오세요. 걸어 내려오면은 그 또 재미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지 마시고 그거는 그 치장한 게 다 흐트러지니까 올라갈 때는 절대 걸어 올라가면 안 돼요. 버스를 타고 올라가시던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시던 그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올 때 걸어 내려가서
뭐 회원 쪽으로 내려오셔도 되고 저기 어디 소월길 쪽으로 이제 내려오셔도 되고 뭐 소월길 쪽으로 내려와가지고서는 하얏트 호텔에서 묵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날의 데이트는 성공한 거겠죠 이제. 그리고 집이 바로 앞인데 뭘. 제 데이트 말고 예. 여러분들의 데이트가 그렇게 간다고 하면 참 좋은 코스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거 추천해드립니다. 안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용산에 살지 않습니까? 네. 용산에도 그 사실 좀 괜찮은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걸로 식사로. 용산은 뭐 좋은 거 네, 뭐 평양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우리 갔던 뭐 삼각정, 그다음에 무슨 장작구이 하는데 뭐 있는데. 몽탄? 네, 몽탄 뭐 이런 데들. 몽탄은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는. 줄을 너무 많이 쓰죠. 네. 줄을 많이 쓰고 또 먹으면 이 온몸에 배요. 맞아요. 굉장히 심해요, 네, 그게.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날 잡고 한 번 정도는 갈만하다. 방금 생각난 좋은 포인트가 있는데 데이트할 때 줄 서는 집 가면 안 돼요. 진짜 친해진 사이가 아닌 이상 그렇습니다. 줄 서는 집 가면 네.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데이트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어디를 오늘 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그 가게 가서 삼겹살을 먹기에는 너무 오버드레스 했어. 그러면 그럼 바꿔야지. 노선을 바꿔줘야 되는 게 바꿔줘야지. 좀 필요합니다. 네. 상대방의 이제 그 치장 정도를 이제 좀 면밀히 봐가지고 가려던 가게와 부적절하다. 특히 고깃집이 많죠, 그런 그렇죠. 쪽으로. 그냥 좀 캐주얼하게 입었거나 뭐 이러면은 괜찮은데 나름 되게 막 드레스 입고 예쁘게 하고 왔는데 무슨 어디에서 그 줄 섰다가 막 쭈그려 앉아서 먹고 뭐 고기 굽고 막 이런 거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딴 데로 바꿔줘야 네, 됩니다. 얼른 그럴 때 기민하게 대응을 해줘야지. 안 그러면 뺨 따고 맞아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연락이 안 올 수는 있다. 네. 그게 더 나쁜 거잖아요, 그게. 자, 요 정도의 어떤 데이트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트 장소를 정할 때 요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런 어떤 가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내가 이제 뭐 맛있게 먹고 뭐 다 좋아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음식 먹는 거에 그닥 관심이 없고 목숨 안 거는 저 같은 사람도 맛있는 거 먹으면 좋아요. 좋죠.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는 식당이나 뭐 바나 카페나 얘기해 봤을 때 음식 맛있고 분위기 좋고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좋고 다 그런데 그런 건 다 좋은데 사람을 약간 빈정상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짜증나게 한다든지 뭐 소리가 막 너무 시끄러운 소리를 막 우당탕 뭐 이런 걸 하고 뭐 꽉 내려놓고 뭐 서비스 하는 게 좀 어설프다든지 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평양냉면이야. 평양면옥이야. 평양면옥에서 그러면 괜찮아. 그런데 괴르치에서 그러면은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걸로 사람을 이제 예민하게 만들 소지가 있는 데는 연애 중에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미리 알려면은 그러니까 내가 안 가본 데는 좀 피하는 그치.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전에 한번 가봤던 곳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밥의 요소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기울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뭐 핫하다는 데를 막 확인해가지고 발견해서 아까 뭐 여기 이거 찍어가지고 확인해서 가보는 거는 좋은데 내가 안 가봤던 데는 둘이 같이 익스플로어 하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하는 게 재미있는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그 패션 때하고 그러니까 스타일 때하고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너무 고감도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식당도? 네, 식당도 너무 노포로 가거나 노포도 안 되죠. 아니, 노포도 괜찮을 수 노포도 있어요. 괜찮은데 너무 높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 막 엄청 더러운데 어디야 거기 그 곰탕 유명한 집 있잖아요. 아무튼 막 너무 더러운 집이라든지 맛은 있는데 너무 더럽거나 뭐 서비스가 너무 후지거나 그런 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 반대로 젊고 막 뭐 되게 세련된 집이긴 한데 이 사람이랑 너무 이제 괴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만나는 상대가 30대인데
막 10대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가게 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또 보통 우리가 여성분들이 또 막 이렇게 우리가 대충 봤을 때 이 사람은 그 좀 이렇게 아주 분위기 좋고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코스로 나오는 뭐 이런 것을 식사를 좋아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미팅하거나 이럴 때 그런 데로 예약을 했는데 의외로 나는 그냥 국밥 먹고 싶었는데 막 이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가끔 있죠. 그럼 되게 당황하죠. 왜냐면 그런 음식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경험도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런 줄 모르고 예약을 했더니 뭐 이제 식당이 완전히 그 안에서 뭐 계속 왜 이렇게 오래 걸리고 뭐 어쩌죠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처먹어 씨발 이런.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이쪽 끝이나 너무 저쪽 끝은 좀 안 맞는 좀 위험성이 있다. 그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해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물어봐야 되나? 무난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간다. 무난하게 간다는 게 뭐냐면 뭐 한식집을 가더라도 너무 노포가 아니면서 적당한 그냥 누가 먹어도 그냥 큰 불만 없는 뭐 한 1호식 정도 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뭐 양식이나 뭐 이런 걸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파스타 뭐 이런 걸 하더라도 막 먹는데 한 2시간 걸리고 막 이런 데 말고 너무 삐에르다니로 가면 안 된다. 적정한 그냥 뭐 단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죠. 그래,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아무리 본인 생각하시기에 좋은 거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뭔가 좀 너무 과잉한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거는 그냥 걸러가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오늘 뭐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둘이서 나눠보니까 또 나름의 소프트한 맛이 있네요. 맞아요. 그 양반들 나올 때하고는 또 결이 다르잖아. 그리고 저는 이게 더 재밌는 것 같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